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단연 AI 수요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놀라운 실적과 가이던스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주식을 끌어올렸는데요. 이제 시장은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내려놓고 또다시 경제 지표와 그리고 FOMC 긴축에 관련된 얘기들로 돌아오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요 이벤트 그리고 지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이 지표 때문에 연준에 대한 스탠스를 다시 체크해야 되는 기간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PCE 물가와 소비자 지출입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전년 대비인데요. 4.7%가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농산물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도 4.4%로 나왔고요. 더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중시하는 데이터이죠. 근원 서비스에서 주택을 뺀 슈퍼코어 근원 서비스 물가 지수는 이번에 0.4%, 그러니까 3월에 0.2%보다 재상승을 했는데 올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소비자 지출이 늘고 있고 물가가 높다라는 점은 긴축의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는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2.3%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년 대비 2.3%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각은 조금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침체의 우려는 불식이 됐고 이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물론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즌과 기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물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2%가 나왔어요. 물론 예상치인 4.5%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뭔가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다. 4.2%라는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4.2% 자체가 여전히 높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세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크냐, 스킵이냐, 그리고 퍼즈, 즉 멈춤이냐.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긴축을 할 수 있다. 하이크에 대한 시선을 조금 내려놓고 스킵, 즉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기준금리를 조금 멈추고 지켜보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됐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졌을 때 이제는 좀 금리를 동결하고 꾸준히 연말이나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많이 낮아지고 스킵 정도의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난주의 데이터로 인해서 하이크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CME 패드와치를 보면요. 현재 6월에 25bp 인상 확률이 동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64.1%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빠르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물가 지수도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벤트가 회방을 놓지는 않는다면 연준은 6월 중순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전망치가 올라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를 또 봐야 됩니다. 다음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바로 달러화와 관련된 차트입니다. 달러화 차트를 보시면 이 달러화 자체가 아니라요. 달러화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롱 배팅과 숏 배팅이 있을 텐데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화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배팅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배팅이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시장이 그래도 온기가 돌았었던 거는 이런 하방에 대한 배팅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4월 중순부터 생각보다 하방 배팅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미국이 이제는 침체의 우려가 불식이 되고 급하게 이제 달러화를 하방으로 끌어내렸었던 이슈들,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중국이나 유럽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낮아지다 보니까 슬금슬금 달러화를 사는 이슈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를 사는 이슈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미국 이외의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초반에서 높은 수준에서 안정은 유지되고 있지만 강하게 강세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달러화가 여기서 뭐 긴축을 우려로 긴축에 대한 전망으로 좀 우상향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달러 포지션이 높아지는지 달러 포지션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6월 중순까지는 조금은 시장이 달러화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녹색을 잘 보시면 CT에서 조사하는 이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예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느냐, 나쁘게 나왔느냐. 올라갈수록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거고 내려갈수록 나쁘게 나오는 지표가 많아지는 건데 연초에는 이렇게 빨간색,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죠. 더불어서 녹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보다 경제 모멘텀이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유럽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유럽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색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 내지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 미국에 대한 침체 우려를 강하게 가져가다가 생각보다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고 소비자 지출도 잘 유지되다 보니까 예상을 넘는 미국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사실 달러화의 재료입니다. 상승의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지역은행 문제가 조금은 해결된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나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6월 중순에 25bp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60%, 70% 높아진 상황이라면 달러화가 여기서 하락하기보다는 안정 내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내지는 외국인의 매수에 의한 시장 상승을 좀 더딜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좀 챙겨봐야 된다. 물론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어느 정도 랠리를 보인 상황이라서 1, 2주간은 차익 실현과 조금은 보합권에서 하방을 조금은 챙겨보는 그런 단계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소비자 지출이 긴축 우려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모멘텀, 단기 모멘텀이 유럽이나 중국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6월 14일에 예정된 FOMC까지는 달러화에 대한 강세 그리고 연준과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